바싹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리스크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간으로 7시 이후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44분경에는 22,548포인트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37% 정도 상승 중인 22,4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파월 의장이 일단은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로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기대감도 좀 유입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7월 금리 인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은 한데 네. 6월 달에 이제 점도표 세비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답을 줬어요. 2번 인하한다고. 네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FOMC가 1년에 총 8번이 열리죠. 그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3, 6, 9, 12가 거의 대세적이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엔 좀 쉬어가고. 자, 뭐든지 이제 파월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다.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좀 짜증을 내고 트럼프 지금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있죠. 어제 하원에서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이거 파월 뭐 보고 뭐 여러 가지 정책 질의가 있었는데 자, 그전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또 막 엄청나게 디스를 했어요. 자, 겁을 줬는데 파월은 말 안 듣죠. 왜? 연준은 뭐라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어제 파월도 얘기해서 상원에서 연준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왜? 나중에 잘못했다가 또 독박 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도표 6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저번 3월 달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3.9%, 3.9%. 그건 건드린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건드린 건 뭐예요? GDP죠. GDP하고 PC 그런 거. 잡다한 것만 건드렸지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거는 건드린 게 없다. 그래서 뭐 시장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앞선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파월은 신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적어도 2번까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죠? 4월 달, 아니 5월 달, 6월 달 CPI, 그 PPI, PC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자, 그 이번 주에 PC가 또 좋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2달 연속 좋은 숫자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어제 파월이 한 얘기. 저번에 6월 달에도 얘기를 FMC 때도 막 얘기를 했고. 자, 지금은 어떤 관세에 대한 결과치가 안 나타나는데 여름이 되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7월 이제 둘째 주가 되면 CPI, PPI가 또 발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PC는 제가 보다 예상이랑 동일하게 썩 좋은 성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결국엔 7월 달이죠. 자, 7월 달도 관세 여파가 여름이잖아요. 여름. 아까 이제 파월이 얘기한 대로. 자, 근데 여름에도 숫자가 잘 나와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7월 달에는 동결로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 말을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봅니다. 자, 그 증빙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험원이사 아시죠? 연준 보험원이사 아시잖아요. 그죠? 작년 네. 9월 달에 갑자기 0.50을 내렸어요. 네. 보험원이사가 막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지금 내릴 상황이 아닌데 네. 너무 정치 세게 짙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매파적이죠. 그렇죠. 매파죠. 근데 갑자기 또 돌변했어요. 엊그저께. 뭐 비둘기파적으로 내리겠다. 그러니까 보험이사도 그렇게 매파적이었는데도 돌아섰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고무적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무적이다. 7월 달이 아니더라도 9월 달엔 충분히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거기다 또 중요한 건 이제 6월 FMC 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좀 분분됐죠. 그죠? 물론 이제 2번 내리겠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어요. 2번 내리겠다는 사람은 이제 한 10명 정도 됐고, 그러니까 7명은 인하하지 말자. 아직 인하할 때 아니다. 근데 한 번은 내려보자.
그 2명에서 일단은 2번 내린 사람 1명이 더 많아요. 의견이 분분돼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월이 아무리 연준의 수장이라고 해도 자기가 중립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 반, 매파적인 발언 반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여기 나왔잖아요. 9월 전 금리 인하 없다. 트럼프 요구 일축했어요. 대신 모든 여러 가지 정황상 좋은 얘기들 했죠. 시그널이 이제 뭐 어떤 데이터들이 좋게 나와준다면 충분히 내릴 여지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이게 있어요. 참 재밌어요, 이게 좀.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또 이코르가 관세하고 또 영향을 상당히 좀 미칠 것 같아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시계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운영이 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운영하는 건데 자, 이제 민간이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뭐죠? 10년물하고 20년물이 상당히 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트럼프가 했던 정책이 뭐예요? 관세 정책은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세수 확보를 해서 금리 인하를 내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정책화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아까 뭐 2년물도 입찰이 좋았죠. 그죠? 그게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쫓다 또 5년물이 입찰이 있겠죠. 5년물도 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정책을 미국이 피면서 미국 국채의 어떤 상당히 양호한 성적, 즉 더 강하게 만드는 마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떤 마가의 하나의 부분을 새로 등장시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따지면 트럼프 지금 뭐 관세 정책 많이 뭐 펼치려고 했는데 지금 성과를 거둔 나라는 영국밖에 없죠. 다른 나라 지금 뭐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또 얘기가 나왔어요. 자, 7월 8일인가 9일이면 이제 90일 유예가 끝나요. 자, 그런데 지금 뭐 되는 게 없으니까 한번 또 지켜보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게 연관이 있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금리가 인하가 돼서 좀 여유를 좀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은 뭐 여기저기 뭐 저번에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단계는 일단 지난 것 같고요. 결국에 선반영된 것들이 다 지금 악재가 다 묻어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7월 달이 되면 호재가 되지만 그 호재는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뭐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7월 달 안 내리면 어때요? 그죠? 9월 달에 내리는 거 확실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선반영이 돼서 미증시가 이제 우상향하는 어떤 초입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분위기상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우상향하는 그런 궤도에 서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증거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또 말씀 좀 더 이어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PC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PC죠 2.1%, 그 다음에 고용 현재 실업률 4.2%, 뭐 GDP 마이너스 0.2.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다 발표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GDP는 이번 달에 이제 확정치가 돼. 1분기 확정치죠.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저번에 월드뱅크에서 어때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9% 내렸는데 제가 GDP 나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 화면 보고 GDP 나오 한번 볼까요? 네. 자, GDP 나오가 지금 6월 18일 버전이에요. 아직 뭐 업데이트가 좀 덜 됐는데 지금 이제 2분기 때 3.4%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거 뭐 나쁜 숫자는 아니지만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고물가의 고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파월이 굳이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데 고용 시장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굳이 내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키포인트는 그거죠. 자, 이제 다음 달 초에 뭐가 나와요? 고용 관련 지표가 나오죠. 그죠? 자, 고용 관련 지표가 나오는데 이 고용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준다면, 하회해 준다면은
그때는 7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파월이 야 고용이 좀 안 좋다. 경제는 좋은데 고용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 서민의 어떤 삶이 좀 각박해질 거 아니에요. 현재 모기지로는 상당히 금리가 높은 7% 이상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민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월 달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면서 8월 달에 쉬어가죠. 8월 달에 FMC가 없으니까 자 그럼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죠. 페드 자체 내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9월 달에 이래 해서 경제는 여전히 좋으니까 일단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악재들은 선반영이 다 됐어요. 그죠? 됐고 관세발 이슈는 제가 끝까지 끈적끈적하게 끌고 갈지 몰라도 그죠? 어느 정도 다 트럼프에 대해서 예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예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얘가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간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경제가 지금 GDP 나오처럼 3%대가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미국에 놓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거기다 우리는 어부지를 뭐가 돼요? 자, 우리는 관세 이슈에 대한 아직은 우리 이제 리스크가 있죠. 대한민국도. 자, 어쨌든 원만한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자,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도 커플링이 돼서 그죠?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아주 호재에 대한 지금 어떤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맨날 나와서 좀 제가 안 좋은 얘기도 할 때도 기분이 안 좋은데 자, 오늘은 나름대로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또 파생하시는 분들 기운 내시고 그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1000명이나 공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7월이 됐으면 좋겠다. 6월 달은 지났으니까 끝나가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